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프로그래밍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컴퓨터의 구성입니다. 컴퓨터의 구성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하드웨어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CPU,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그리고 데이터 입출력을 담당하는 I/O 장치로 이게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소프트웨어로 운영체제와 프로그램 개발 도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사용에 관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 도식화된 이 그림을 보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컴퓨터 하드웨어는 제일 밑에 있는 것으로 CPU와 메모리, I/O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이런 CPU와 메모리와 I/O를 관리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동작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 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들이 돌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러면은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되어 있고, 이 기본 구성료들은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사용에서 실현되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추상화 수준에 따라서 로우 레벨 언어, 그 다음에 하이 레벨 언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우 레벨 언어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가까운 언어로 머신 랭귀지가 로우 레벨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 레벨 언어는 프로그래머와 가까운 언어, 로우 레벨 언어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가깝죠. 하드웨어에. 하지만은 하이 레벨 언어는 프로그래머, 즉 사람과 가까운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레벨 언어보다는 좀 더 추상화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하이 레벨 언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 언어, C++, 자바, C#,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같은 랭귀지들이 각각 사용 목적에 의해서 개발된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로우 레벨 언어인 기계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우 레벨 언어인 기계 언어는 머신 랭귀지라고 하면서 컴퓨터 CPU가 직접 해석해서 실행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즉 CPU와 가장 가까운 언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기계어는 모든 CPU는 자기 자신만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집합을 보유하고 있고, 이 명령어 집합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기계어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어 집합을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하는데, 이 인스트럭션 셋은 CPU의 특성을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계어 프로그램은 CPU에 따라 명령 세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식성이 떨어집니다. 즉 CPU A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을 CPU B로 이렇게 이동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옮기는 것 갖다가 일반적으로 포팅이라고 합니다. 포팅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포팅 과정을 통해서 이런 CPU가 변했을 때 포팅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식해야 됩니다. 이 기계어는 사람이 작성하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 프로그램의 가독성, 프로그램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그 가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계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가장 빠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독성도 떨어지고 익성도 떨어지지만은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이나 익성보다는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기계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술이, 작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32빗급이나 64빗급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이 내부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그 내부 구조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기계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어셈블리 언어라는 건데요.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기계어가 이렇게 빗 패턴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어를 숫자나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심볼을 많이 사용해서 바이너리 빗 패턴으로 표현된 기계어를 이렇게 쉽게 프로그램하고 또 쉽게 읽어낼 수 있도록 만든 언어가 어셈블리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언어로 작성된,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어셈블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계어에 비해서 가독성이 더 향상된 언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된 이것은 좌측에 머신 코드와 그 머신 코드에 해당되는 어셈블리 코드,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해주는 코멘트를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인데요. 좌측에 보는 것 같이 머신 코드는 빗 패턴으로 이렇게 P6, 그러면은 이게 헥사데시멀로 16진법으로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빗 패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다음은 하이레벨 언어가 되겠습니다. 하이레벨 언어는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해서 HPL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레벨 언어는 추상화된 문법과 문맥을 사용해서 사용자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쉽고요. 그 다음에 이식성이 편리합니다. C,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프로그램 언어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파란색 라인이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검은색 라인이 자바, 그 다음에 녹색 라인이 파이썬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C는 계속 꾸준하게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하게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꾸준하게 사용되고 있는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언어가 C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바 언어인데요. 자바 언어는 C보다 항상 먼저, C 언어보다는 상당히 추상화 레벨이 더 높은 언어이고, 그 다음에 버추얼 머신이라는 걸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CPU에 상관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어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좀 사용 빈도수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이썬 랭귀지는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C, 자바, 파이썬 이 세 가지 랭귀지가 하이레벨 랭귀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레벨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CPU,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해할 수 있는 저수준 언어로 변환되어야 됩니다. 이 변환되는 걸 갖다가 코드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같이 상위 수준 언어로 기술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CPU가 열 수 있도록 기계어로 변환되어야 된다. 즉 HPL을 로그 수준 언어인 기계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코드 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HPL을 즉 고수준의 하이레벨 랭귀지, 즉 고위 수준의 언어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작업은 그 변환하는 방식에 따라서 컴파일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컴파일 방식은 HPL 코드 전체를, 즉 하이레벨로 언어로 기술된 프로그램 전체를 한 번에 기계어로 변환해서 실행 파일 형태로 저장한 후에 저장된 기계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걸 갖다가 컴파일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C나 C++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인터프리터 방식은 하이레벨 랭귀지로 코드로 된 프로그램을 라인 단위로 입력하고 바로 해석해서 실행하는 점진적 대화형 실습 방법이다. 실행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는 즉 컴파일 방식은 실제 HPL 코드로 작성된 전체 프로그램을 한 번에 변환을 해서 파일에 저장해 놓고 실행하는 반면에 이것은 라인 단위로 실행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라인 하나를 입력해서 실행하고 다음 라인을 입력하고 또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대화형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베이식이랄지 자바스크립트, 매트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위에서 설명하는 컴파일 방식하고 인터프리터 방식을 혼용한 상태가 되는데요. 믹스처드 오브 컴파일러시나 인터프리터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혼용한 방식이 또한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램 코드를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직접 변환하지 않고 중간 코드, 주로 이제 바이트 코드 형태로 컴파일한 후에 가상 머신에서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즉 컴파일과 인터프리터를 혼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코드 HPL로 작성하는 코드를 이걸 컴파일해서 중간 코드로 만들고 이 중간 코드를 다시 기계어로 해석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과 인터프리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자바나 파이썬이 그리고 C샵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소스 코드 또는 오브젝트 코드, 그 다음에 중간 코드, 인터미디에이트 코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스 코드, 오브젝트, 인터미디에이트 코드는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컴파일 또는 인터프리팅의 결과로 나오는 코드들입니다. 먼저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은 HPL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가장 최상위에서 원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PL을 사용해서 작성된 프로그램은 거의 소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요. 물론 기계어, 로레벨 언어인 기계어를 사용해서 작성된 기계어 프로그램도 어떤 의미에서는 소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등 하는 것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오브젝트 코드인데요. 오브젝트 코드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 또는 인터프리팅한 결과 파일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목적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HP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타겟팅하는 목적으로 하는 코드를 목적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오브젝트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오브젝트 코드는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즉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어셈블리어와 그 어셈블리 프로그램에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중간 코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컴파일과 인터프리테이션,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소스 코드와 오브젝트 코드의 중간 단계 코드로 주로 이제 바이트 코드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게 됩니다. 이 중간 코드는 실제 물리적인 CPU가 아닌 가상의 CPU, 즉 가상 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상의 CPU 상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말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컴파일레이션 하는 경우에도 소스 코드를 컴파일레이션 과정도 사실은 살펴보면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중간 코드를 만들게 되고요. 중간 코드, 이 중간 코드를 각각의 CPU 타입에 따라서 CPU A, CPU B, CPU C 뭐 이런 식으로 CPU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이제 리타겟팅이라고 하는데요. CPU에 따라서 이 중간 코드를 다시 이렇게 매핑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 중간 코드를 사용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간 코드는 아까 설명한 이 앞쪽에서 설명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중간 코드로 만들고 이 중간 코드를 가상 머신인 VM, 뭐 JVM이 됐든, 그러니까
자바의 버추얼 머신이 됐든 파이썬의 버추얼 머신이 됐든 이 버추얼 머신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CPU 상에서 그 VM이 실행되면서 기계를 실행되게 되겠죠.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에도 이게 중간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놓은 같이 자바인 경우, 자바 언어인 경우에는 JVM, 그다음에 파이썬인 경우 PVM을 사용해서 실행되는 코드를 중간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계, 즉 컴파일 기반으로 이렇게 실행되는 랭귀지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죠. 컴파일레이션하고 인터프리테이션을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소스 코드, 즉 프로그램을 한 원본 코드가 있고 그걸 컴파일해서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고 그걸 CPU 상에서 실행하는 컴파일 기반 언어인 경우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를 혼용하는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에서 중간 코드를 만들어내고, 이제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중간 코드를 만들어내고 그걸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인터프리터에서 최종적으로 CPU 상에서 실행되는 좀 긴 패스를 사용하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코드 변환 방법을 사용하는 랭귀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인터프리테이션 랭귀지나 컴파일레이션이나 인터프리테이션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이 패스를 사용합니다. 이게 좀 길게 보이는데 가장 효율적인 건 사실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소스 코드를 오브젝트 코드로 만들어서 CPU 실행하는 게 가장 간단하겠지만은, 이렇게 JVM을 또는 PVM을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는 이 CPU의 독립성을 CPU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CPU가 바뀌는 경우에는 다시 컴파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CPU가 바뀔 경우에 원본 소스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비트인 경우는 요 상단에서는 이게 CPU가 변하더라도 요 상단 이 부분, 즉 소스를 인터미디트 코드로 바꾸는 이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CPU가 바꿔도 원본 소스 프로그램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고, 또 오브젝트 코드로 중간 코드로 이렇게 변환된 상태에서는 CPU 변화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소스 코드가 뭐고 오브젝트 코드가 뭐고 중간 코드가 뭐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과정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중간 코드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소스 코드하고 오브젝트 코드, 왜냐하면은 C 언어가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C 언어가 소스 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램 컴파일 베이스 랭귀지다 보니까 이 상단에 요 패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간 코드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만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이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용어보다는 IDE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이 내용은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뭐 번역을 하면 통합 환경, 개발 환경이 되겠죠. 근데 이 ID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니까 이 ID라는 용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ID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 개발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통합해서 GUI 환경에서 개발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특히 이제 하이 레벨 프로그램 랭귀지가 되겠죠. 그 고위 수준의 랭귀지들, 우리들이 지금 다루고자 하는 C 언어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IDE 환경에서 개발하고 이 개발 결과로 나오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IDE가 포함하는 툴들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스 코드 에디터,
저는 이제 텍스트 에디터 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변환해주는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들이 여기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셈블러. 이것은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도구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고위 수준 언어, HPL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실행되면서 C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IDE 내부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저들은 이런 어셈블리 프로그램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런 것까지는 좀 고급 수준의 그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런 것들 신경 쓸 수 있겠지만은, 지금 언어를 배우는 단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조금 나중으로 미뤄두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IDE에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도구들 범위 안에 이런 것들이 컴파일러, 어셈블러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링커, 디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링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짠 프로그램,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과 내가 이전에 작성해둔 프로그램 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해둔 프로그램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링킹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전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혼자 다 작성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이전에 작성해둔 프로그램 또는 남이 작성해둔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해서 프로그램의 개발 속도나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링커가 사용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템은 디버거인데요. 사실은 프로그램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에러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에러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이 디버깅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 개발 과정을 봤을 때, 프로그램 코딩 작업을 이제 100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코딩 작업은 사실은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가 코딩에 해당되고, 나머지 거의가 80% 이상이 이 코딩 작업에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단순히 신텍스 에러 정도, 즉 문법상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게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을 다 신텍스라고 하는데, 신텍스상의 에러가 나는 것은 그래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에러들은 상당히 많은 컴퓨터에 관한 지식, 즉 컴파일러랄지, 그 다음에 운영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이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의 최종 미션은 사실은 어떻게 디버깅을 잘하느냐, 즉 디버거를 잘 활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에러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결국 프로그램의 능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보다 잘못된 프로그램, 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작성할 때 그 에러가 없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능력, 이것이 코딩하는 능력,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능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IDE 프로그램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그 다음에 이클립스, 파이찹,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엑스코더 이런 게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IDE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랭귀지를 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IDE에서 사용하는데, 저희들도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IDE도 비주얼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결국 IDE를 사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것이 개발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켜주고 개발 효율을 향상시켜줍니다. IDE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소스 코드 에디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를 개별적으로 사용해서 최종 실행 파일을 만든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별도의 디버거를
이렇게 작성하는, 이런 독립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급 개발자인 경우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이런 아이디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단독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여기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IDE를 이렇게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IDE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개발 시간과 노력을, 결국 개발 비용이 되겠죠. 그걸 단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